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월 29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가름하는 한 주가 됩니다.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곧 청구할 예정이고, 또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되겠죠. 자, 그것이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재명은 이 구속이 되더라도 대표직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옥중 공천 이야기까지 나온다.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 부분은 친명, 그리고 이재명 희망사항이겠죠. 지금 친문 진영에서, 비이재명 진영에서, 세력화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낙마를 대비해서 플랜 B를 짜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옵니다. 한때는 이 복권 없는 사면이 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중심으로 움직일 거라고 했는데, 지금 좀 조용하죠. 뭐, 사실상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복권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는 몰라도. 자, 그래서, 문재인 진영에서, 친문 진영에서 새로운 인물을 구심점으로 내세울 텐데, 자, 누가 될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야당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양산에 들어가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등판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이 문재인 재등판론을 사석에서 기자들에게 했다. 이런 말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 재등판이란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 본격적으로 선거판, 그러니까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느냐, 그 이야기. 또 하나는 무슨 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가거나 아니면은 당의 대표를 맡거나 이러지는 않더라도 이 본격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또 계파를 관리를 하면서 대리인을 대표로 내세우든지 해서 민주당을 사실상 장악을 해서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이 두 가지죠. 하나는 선거에 출마하는 문제, 다시 출마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막후에서 이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그런 부분. 이 양갈래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그때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지지자들이 쫙 모여 있는데, 제가 성공한 대통령이 됐습니까? 하니까 지지자들이 예 하니, 그럼 다시 제가 출마를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또 예,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도 문재인이 이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나? 지금 우리 헌법상 그런 문제들이 좀 제기가 됐었는데, 오늘은 그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지금 문재인 재등판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최근에 월간조선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월간조선의 기사인데, 또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있습니다. 대선 출마 문제에 대해서, 대선 재출마. 자, 월간조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사입니다. 제목은 솔솔 나오는 문재인 재등판설 가능할까? 싱크탱크 사이제 출범, 이재명 수사 계기로 클리블랜드, 미국, 룰라, 브라질, 푸틴, 러시아 등의 사례 있다. 다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건너뛰어서 다시 도전을 하는 그 사례가 있다. 자, 그래서 가능할까? 이 가능할까는 대선에 재도전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문재인 재등판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정책 포럼 사의제를 출범한 것이 계기가 됐다. 1월 18일 날 출범시켰죠. 이 사의제는 박농우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임 대표를 맡고 있고, 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그리고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사람이 공동 대표, 그리고 방정균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기 운영위원장, 이렇게 해서 사의제. 그 밖에도 현역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친문 의원들, 박범계, 윤영찬, 전해철, 정태호,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관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니면 청와대 근무를 했던.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서 3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친문계가 결집한다. 이런 점에서 주목이 됐는데,
이 월간조선의 보도에 따르면은 사이제 등장이 문재인 재등판설로 이어지는 논리는 간단하다.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으면 다음 총선, 내년 총선을 앞둔 민주당은 이재명을 손절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낙연 전 대표로는 지지 세력을 다 결집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5%라는 높은 지지율로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등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 이 논리가 지금 민주당 안에 비이재명계에서 나오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문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지휘하는 것을 넘어서 내년 총선이죠. 지휘하는 것을 넘어서 2027년 제21대 대선 때 다시 출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 그리고 사이제는 문재인의 재등판을 뒷받침하기 위한 싱크탱크라는 것이다. 자, 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느냐. 자, 이 문제는 지금 감는 얼박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아직 헌법 소원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가능하다는 쪽과 불가능하다는 쪽이 있는데 민주당 일부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이 가능하다는 말을 사석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 기사 내용을 다시 소개를 드리면은 물론 아직은 설왕설래 수준의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헌법상 전직 대통령의 출마는 가능하다. 이 월간조선은 이렇게 가능하다고 못을 박습니다.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속해서 출마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일단 퇴임한 후 시차를 두었다가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그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2027년 대선에는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주장을 민주당 쪽 의원들, 일부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하고 이 월간조선도 그렇게 썼습니다. 또 제가 쭉 찾아보니 그때 재출마할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관련 기사가 몇 개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능하다와 안 된다가 지금 서로 섞여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문장을 그대로 하면은 중임이란 것은 임기가 사전적 의미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 계속하는 것을 못한다. 이것이 헌법이죠. 그래서 중임할 수 없다. 딱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고 나서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해서 출마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일단 퇴임한 후에 다시 시차를 두었다가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는 것이죠. 이런 해석을 하는 쪽이 민주당 중에서 일부가 있다고 합니다. 법률가 출신이. 그런데 가령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 3년임 금지입니다. 3년임 금지라서 한 번, 세 번 하고 건너뛰면은 네 번째도 할 수 있죠. 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 규정,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다시 출마하는 문제를 규정한 것은 다른 선거법에도 없고 딱 헌법에 이 한 줄만 있습니다. 헌법 70조에 중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중임을 사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한번 거쳐서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많은 법률가들은 또 헌법학자를 비롯해서 많은 법률가들은 여기에서 중임할 수 없다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헌법의 가치로 보면은 단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단임. 딱 한 번만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유신으로 해서 헌법 대통령의 임기로 연장을 하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단임을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만 딱 5년 한 번만 하라는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때는 7년이었죠. 5년 한 번만 하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임이든 연임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자, 이런 해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명확히 정리가 안 된 그 상황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은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그 전에 헌법 개정이 돼서 이 조항이 없어진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출마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또 복잡해지죠. 그때 당시에는
출마를 할 수 없었는데 헌법이 개정됐다고 또 출마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까지 또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일단 좀 뒤로 미뤄야 되고 어쨌든 문재인 작년 5월 9일 퇴임하면서 이 지지자들한테 다시 출마할까요? 이렇게 농담을 건넨 적도 있고 그러면서도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정말 그 평산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문재인 정권 주변을 둘러싼 검찰 수사들, 뭐 탈북민, 그 월북몰이, 뭐 이런 것들, 또 탈북민 강제 북송 이런 수사, 그뿐이 아니고 블랙리스트 수사, 또 뭐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이 되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산골에 있으면서도 본인의 그 신변 문제가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잊혀진 삶을 살기는커녕 계속 SNS 활동을 합니다. 뭐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무례한 짓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도를 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경고성, 마치 상황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평산마을에 북카페를 만들겠다. 서점을 열겠다. 이것은 사실상 이 친문의 이 성지, 친문의 아지트를 두겠다. 이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대선 제출마설 이것은 헌법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1953년생이니 다음 선거 때 2027년이 되면은 74살로 나이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좀 당장 현실화되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선 제출마는 아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이 이 민주당의 이 마크 실력자로서 역할을 할 여지가 지금 생기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손절론이 확산이 되고 이재명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가서도 뭐 대표직을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참 현실적으로는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재명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이 그림이 없기 때문에 뭐 이낙연도 그렇고 별로 신통치 않기 때문에 이 문재인 재등판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문재인 재등판론은 그 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번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유튜브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사인데 시사저널이 작년 5월 23일 쓴 기사입니다. 제목은 흔들리는 이재명의 커지는 문재인 등판론. 자, 5월 23일이면은 퇴임한 지 뭐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죠. 그때 문재인 등판론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재명 그때 민주당 그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 대선에 지고 나서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했죠.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 자, 그런데 그때 초반에 이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때는 이 보궐선거에서 이기고 지방선거 전국 가반 승리를 이끌고 당권 도전 이 시나리오를 그렸는데 지금 여기서 지방선거 전국 가반 승리는 안 됐지만 당권은 차지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그렸는데 초반에 인천 계양을 승리조차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이재명이 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재명이 지면은 지방선거도 총괄선대위원장이니 다 어려워집니다. 그때 민주당 일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 시사저널 기사입니다. 이른바 친노친문을 구심점 삼아서 전통 민주당 지지층과 범이낙연계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지방선거 막판까지 민주당 후보들이 고전할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유세 활동에 동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리고 노무현, 이낙연, 이재명으로 나눠진 민주당 지지층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자, 이 그 시점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결국 문재인 그때는 등판하지 않았죠. 그리고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했습니다. 그나마 이재명은 인천 계양을 해서 가까스로 승리를 해서 지금 당대표까지 된 상황이죠. 그런데 당대표가 되고 나서 지금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를 고비로 정치적, 사법적, 정치적 이 위기감이
극도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총선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누군가 나서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문재인 대선 재도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만 이재명이 낙마할 경우에 민주당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비대위원장, 이재명이 낙마하고 나서 비대위원장이나 당 대표를 본인의 그 어떤 대리인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을 딱 내세우고 그 뒤에서 수렴 청정을 하는 것이죠. 민주당을. 그리고 이 총선 때 공천에도 관여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또 지원 유세도 나가겠죠. 그래서 민주당의 대주주 오너로서 경영인은 따로 내세우고 당대표, 비대위원장 실제적인 오너로서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민주당의 상황이 위급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재등판론도 나오는 것이고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또 앞으로 다가올 본인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문재인 사법 리스크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런 위치를 찾으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재등판론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해석을 드렸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